저 보훈부 장관님께 네. 그 민족 국내 독립운동 기념관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2페이지짜리 사업 계획서가 전부고 사실 재정기획표에서도 그 2장이 전부라고 하던데 그거 맞습니까? 일단 제출된 거는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래서 보훈부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 규모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월남전 참전 60주년 계획 그 제복 증정 사업 기억하시죠? 네. 예, 그거 비슷한 규모인데 이 자료들이 엄청나요. 기본 자료부터 제출된 자료, 그 다음 형식도 마찬가지고 매우 꼼꼼하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죠. 그렇죠? 이런 자료 다 보고 받으셨죠? 유독 이 제2독립기념관 기념사업만 2페이지가 딸랑 전부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점점 더 확인되고 있고 80주년 광복 기념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소위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된 다음에 제대로 다른 사업으로서 재검토돼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전면 예산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몇 번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도 진행된 사업을 보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진행된 게 없고 그거에서 멈췄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네, 광복 80주년 사업은 여러 가지를 수렴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네. 똑같이 비교하는 거는 네, 조금 그런 것 광복 같습니다. 80주년 기념사업 중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업은 당연히 진행되죠. 네. 그렇지만 그 국내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 금융위원장님. 네. 서민금융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민금융 말 그대로 이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아시겠지만 약 1,700만 명이 여기 대상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 서민금융을 이용한 사람은 144만 명, 제2금융권 이용자는 485명, 도합 한 600만 명 정도가 1년에 600만 명 정도가 이 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는데 정책금융 공급과 재원을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뭐 많이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합니다. 예. 아니 1분만에 좀 마무리하시고 보시고 이분 아니 하시는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드릴게요. 뭐 노력하시는 거 알지만 오늘 아까 다른 금융 관련해 가지고 많이 노력하셔서 증액이나 감액이나 조정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올해도 예산안이 작년하고 똑같이 거의 뭐 6,500억에다가 뭐 전년도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서 보호 상품으로서 할 수 있는 공급액이 약 90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이 대상자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보호가 될 수 있는 제대로 쓰여졌을 경우에 목표액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90%는 사실은 이 관련 대책에서 좀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특히 이제 햇살론 15 중심으로 해서 예산 증액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셨습니까? 예, 답변을 좀 드리면요. 네네. 일단 이 재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재정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금융권에서 출연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법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출연금이 1,0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고 지금 600만 명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금융회사들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 그분들의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을 하고 거기서도 못 빌리시는 분을 갖다가 서민금융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 서민금융으로.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런 알겠습니다. 취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고금리 상황에서는 사실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 중에서 그동안 그 분들한테 빌려주시던 분들이 금리 조달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서민금융으로 그걸 많이 좀 커버를 해야 되는데
뭐 내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금융권에 늘어난 출연금 그리고 재정에서 나오는 부분 이런 거로 하면은 지금 상황보다 더 뭐 여건이 나빠지지는 않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말씀은 타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금융에 이걸 기대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수입니다.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건에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분들이 금방이라고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일부는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지금의 재정 요건으로 그걸 다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든든해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가능할지에 대한 것들 좀 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거 금감원에서 고려해야 할 유상증자안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거 아시죠? 예. 예. 그 정확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정자 자금으로 그 M&A 자금을 상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그 회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그게 설명이 돼야 되는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유상증자안에서 신주 발행할 때도 기존의 주주들한테 굉장히 손해가 나는 상황으로 65만 원 정도로 상정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주 발행해서 유상증자를 했을 경우에 이 불공정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 자, 마무리해 주세요. 선법 개정안에 예.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여러 요구들이 있는데 금융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이런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일반 주주들의 보호를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해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상법 지금 개정안이 이제 나오는 게 여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대부분이 이제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대안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아니요. 그만하세요. 아니, 헌법 개정에서 이 부분하고 가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주의 충실을 확대하는 것 자.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다 있는 거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최고의 여지가 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금융위에서도 판단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가슴기거나 재개 논리가 아니라 정말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균형 있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인영 의원님 안 하시죠? 하십니까?